저 오두막이네. 아, 저거구나. 아, 근데 한 채밖에 없는데? 어머나 단지 많네. 오두막이 대체 몇 채인 거예요? 뭐야, 이거 진짜 세 채 단지네? 아니, 근데 이거 집을 크게 짓지 왜 굳이 이걸 세 채로 지은 거지? 야 거기다 모양도 다 달라요. 한 채 찾아내기도 어려운 오두막을 때로 찾아냈으니 어찌됐든 오늘은 신봤다네. 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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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같이 나오시는군요. 아유,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야, 이 세 분 뭐 벌써 포스가 확 기가 느껴지는데요. 혹시 락커? 제가 맞췄죠? 조금 비슷하십니다. 그래요? 야, 역시. 아니, 근데 왜 이렇게 사이좋게 같이 한 집에 안 사시고 다 따로따로 집을 지으신 거예요? 별로 안 친해요. 아, 가까이 계시는데 친하진 않으세요? 아니, 왠지 그럴 것 같았어요. 안녕하세요. 후배 오두막 작업실에 반한 남자 김영훈입니다. 반한 오두막을 지은 남자 원유선입니다. 그 오두막이 부러워서 따라 오두막을 지은 남자 이재복입니다. 그 후배가 홍천 그 산골짜기에 은둔형으로 살고 있었어요. 은두는 아니고요. 고립? 네. 오두막을 짓고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 오두막이 너무 근사해 보여서 어떻게 보면 약간 꿈에서나 그렸던 그런 형태의 진짜 꼭 외국 같다. 자세히 보면은 삐뚤빼뚤 얼기설기 근데도 이 오두막에 자꾸 마음이 가더래요. 저희는 아마 믿기지는 않겠지만 전기가 없는 시절부터 살았어요. 그래서 아주 두메산골에 살았기 때문에 전기가 안 돌았었어요. 네, 제가 더 시골에서 태어났습니다. 저는 강원도 인제, 여기는 강원도 홍천. 네. 전 서울 마포. 딱 서울 서울 같아 보이잖아요. 비주얼이. 고향이 마포여가지고 63 빌딩 보면서 그러면은 이 집부터 볼까요? 그래도 메인 이 집부터 보실까요? 아, 이 집이 메인인가요? 네. 아, 왠지 좀 그럴 것 같았는데. 처음 지었습니다. 아, 이 집이 처음 집이에요? 오, 그래요? 아니 가만 보자. 오두막은 오두막인데 뭔가 동남아풍이라고 해야 되나? 특히 이 집은 묘하다 묘해. 아니, 근데 지붕이 특이하다. 아까부터 좀 이게 대칭이라 되게 신기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볏집을 쓰고 싶었는데 네, 너무 볏집. 이제 자주 갈아줘야 돼서 가성비는 그 빗자루가 제일 좋더라고요. 슬픈 현실입니다. 가성비 앞에서 무릎을 꿇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저기 빗자루 만드신 분들한테는. 중국말로 해야 될 텐데. 네. 메이드 인 차이나라고 써있더라고요. 지붕의 정체는 대나무 빗자루. 쓰임이 다하면은 자연으로 돌아갈 집을 짓고 싶었답니다. 이 빗자루는 그 치열한 고민의 흔적. 시작부터 기발했네. 빗자루 지붕 오두막 그 속은 어떨지 탐구 시작해 봅시다. 아이고야 안은 완전 딴 세상이네. 뭐 금도끼 은도끼 나무꾼 집인가? 핀란드 어느 숲속 오두막쯤 구경 온 느낌적인 느낌? 나만 그런가요? 오. 와. 와, 완전히 밖에서 보던 모습하고는 또 다른데요? 그런가요? 이야, 완전 작업실이네요. 와, 이 뒤에 공구들 뭐예요? 도끼가 상당히 많은데 혹시 카펜터? 비슷합니다. 오. 통나무 장작을 쪼개서 그걸 이제 깎아서 저는 이제 주로 의자를 만드는 목공예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재주도 좋네. 이게 유선 씨가 만든 의자들이라고요? 어머, 우리 집에 하나 갖다 놓고 싶다. 일일이 깎아서 못 하나 없이 다 끼워 맞춘 그야말로 작품이래요. 그럼 당연히 이 집도 직접 하셨겠네요? 네, 어설프게 했습니다. 아니, 안 어설픈데요? 굉장히 짱짱해 보이는데요? 잘 만드신 것 같은데. 야, 이거 일종의 약간 트러스를 활용해서 만드신 거죠? 혹시 구조 검토를 하셨나요? 그거 어떻게 하는 거죠?
아무렴은 어때? 나무 만지는 실력은 수준급이신데. 역시 작가님은 달라도 뭔가 달라. 나무도 비싼 나무 쓰신 거죠? 사실 여기 그 나무 재료들이 그 한옥 제재소에서 이렇게 켜고 소위 말하는 짜투리 같은 그런 나무들을 모아서 만든 거예요. 아니 이게 짜투리 재료들이라고요? 응? 짜투리요? 아 그러네. 저거 구멍 맞죠? 짧거나 삐뚤거나 어디 하나 같은 게 없어요. 한옥 제재소 가면 정말 예쁘고 반듯한 나무들이 많이 쌓여 있는데 비에 젖어서 한쪽 구석에 계속 재어져 있는 거를 유선 씨가 뭐 이렇게 보물찾기 하듯이 이렇게 들춰봐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겉면이 그러면은 이제 안쪽까지 다 썩었다고 생각하시는데 잘라서 안쪽을 보면 안쪽의 단면을 보면 사실 거의 그대로인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내 얘기하는 것 같은데? 내 얘기하는 것 같은데? 겉은 썩었는데 속은 그래도 속도 썩은 게 있더라고요. 아유, 뗄감될 운명인 줄 알고 자포자기한 자투리들만 골라온 거랍니다. 불만 나는 대신 일광욕하는 호사. 갈고 닦으니 돌이 아니라 다이아몬드더래요. 딱딱 들어맞지 않는데 편안한, 절대 안 괜찮은데 괜찮은 오두막은 그렇게 탄생을 했더랍니다. 이 건물이 아니, 좀 묘한 게 보통 이렇게 땅을 보면 제가 좀 파악이 되거든요. 모델하우스 같이 뜬금없이 턱하니 있어가지고. 그 가설 건축물로 되어 있고요. 아, 가설 저희가 나중에 건축물. 다른 공간으로 저희 땅이면 좋은데 저희 땅이 아니어서 이사를 가게 됐을 때 가져가려고 이렇게 뜰 수 있게 가설 건축물로 만들다 보니까 딱 그 3m, 6m 컨테이너 사이즈로 만들게 되죠. 어머나, 진짜 본인들 땅이 아니었어요? 저희가 이 끊고 갈까요? 저희가 이 땅을 구매할 정도의 경제력은 없고 우선은 지금 현재로는 임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다 건축행위를 올고지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가설 건축물로 신고를 하고 오두막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덕분에 땅 주인이 나가라면 같이 나가면 되는 운명 공동체 오두막을 갖게 됐다는 말씀이죠? 아니 근데 여기가 이렇게 구분이 좀 돼 있잖아요. 네. 문도 양쪽에 있고 어떤 공간인 거죠? 거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저희가 아침에 출근해서 저희 티타임을 꼭 갔는데 그러려면 이제 차를 마실 수 있는 거실 공간이 필요해서 그 겨울에 난로가 여기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난로가 따뜻해서 주변에 있다 보니까 저희가 자꾸 이제 점령을 한 거죠. 그래서 어느 날 이거 막더라고요. 아 이거 밀어내. 네, 막고. 그래서 요만큼은 내줄 그 얘기는 안 테니까 하려고 했었는데 그냥 편하게 있어라. 그 대신 빨리 나가라. 그래서 말을 빨리 나가라. 아 이게 컨셉이구나. 네. 그러니까 문이 하나 둘 저기 끝까지 셋 이게 다 이유가 있대요. 유선 씨 나무 작업할 때 큰 나무를 들여오려면은 문이 하나면은 안 됐거든요. 덕분에 셋이 들락이는 오두막 집 문에 제 주인이 다 있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까지는 내가 다 알아듣겠는데요. 걱정되는 게 있어서. 사실 겨울에는 난로 있어도 춥죠. 뭐라고 안 할 테니까 어디 이야기해 보셔. 오두막이 주는 매력이 그건 것 같아요. 아침에 오두막에 들어가면 컵에 있던 물이 다 얼어 있거든요. 네. 이제 난로를 피우면 갑자기 따뜻하게 바뀌어요. 그래서 그 러프하게 추웠다가 또 러프하게 따뜻해지는 거기에서 오는 좀 원시적인 맛이 있는 것 같아요. 뜨거운 물도 안 나와. 찬물에다가 하지만 그럴 때 내가 살아있는 것 같아요. 설거지 내가 하잖아. 그거 볼 때 내가 살아있는 것 같아. 손실이 없겠다 하면서 볼 때 살아있는 거. 그래서 어느 정도의 그런 불편함은 약간 자극도 되고 살아있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이번에는 오두막에 있으면 살아있는 것 같다는 분 오두막 탐구하러 갑니다. 깔끔한데요? 저랑 똑같죠, 깔끔한 게. 예.
반전. 대반전인데. 제 스타일로. 야, 되게 하얗네요. 예. 깔끔하게 마감이 된 것 같은데 혹시 어제 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저께 했어요. 그저께 했어요. 그저께. 그제? 네, 그저께. 저런 형태 아니었거든요. 아, 그렇죠. 예. 봤을 때 저렇게 멋지지 않았죠. 네네네. 방송 온다고 해서 저 재료를 사가지고 급히 했습니다. 원래 저렇게 하려고 했었어요. 겉에는. 예. 맞아. 답사 왔을 때는 그냥 판잣집이었거든요. 세상에나 비까지 오는데 애가 탔네 탔어. 너무 날린 공사 아니에요? 너무 날린 공사 아니에요? 재복 씨한테 말 시키지 마요. 말할 정신이 어디 있겠어요 지금? 아직 하다 마신 거죠? 아니에요. 완성이에요. 거짓말. 아니, 완성. 이게 완성이라고? 아, 예. 거기 손가락. 구멍이 다 뚫려 있는데? 아니, 손가락 넣어서 싸면. 잘 안 열려요. 안 열리겠죠? 아니. 땡기는 거예요. 아, 이거? 네, 네. 미닫이, 누가 봐도 미닫인데요? 아니, 땡기는 거라니까요. 누가 봐도 땡기는 건데. 와, 대박. 와 재복 씨 생각보다 재주가 있네. 유선 씨 오두막이 날것 야생의 느낌이라면은 재복 씨 오두막은 뭔가 세련된거려. 역시 서울 남자. 저거는 서울 감성을 넘어서는데. 오두막이 샹들리에가 웬 말이래요? 선생님 집 아닌 것 같아요. 아니, 저희 집 맞습니다. 그래요? 너무 깔끔한 것 같은데요? 저 원래 좀 깔끔한 스타일이라가지고. 머리를 보면 아시겠지만 좀 되게 깔끔. 지저분한 딱지색이. 저는 이런 분위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서울 분이신가요? 서울 사람이에요. 이 창을 놓는 것도 그렇고, 심지어 천창도 만드시고. 와, 이 무엇보다 아까 저 문 열고 들어오는데, 이쪽 풍경이 너무 좋은 거예요. 창도 유선 씨네는 격자창인데 여긴 나름 통창이네. 재복 씨도 예사뿐은 아닌 것 같은데. 아니, 보니까 뒤에 그림이 있는데, 이건 선생님이 혹시 화가? 예, 맞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우리 빌런 형님도 이 화가신가요? 네, 비건 형님도 아, 비건으로 바꿔드릴게요. 유선 씨는 목공의 작가, 영훈 씨랑 20년 지기래요. 영훈 씨는 판화 작가시구나. 회화 작가인 재복 씨까지 삼총사 셋이 이 특별한 오두막들을 짓게 된 데는 다 사연이 있답니다. 작가, 특히 시각예술 작가들에게는 공간이 굉장히 절대적이에요. 사실은 집이 필요해, 작업실이 필요해라고 하면 아마 작업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작가들이 많을 거예요. 작가여도 약간 취미처럼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직업인 거죠. 직업이어서 이 공간을 뭐 노는 것처럼 오는 게 아니라 어찌 보면 치열하게 오는. 대부분의 작가들이 대부분의 인생을 작업실 안에서 다 보내는데 그런 약간 집 이상의 그런 공간에 대한 의미가 있지 않을까. 정말로 할 수만 있다면 하루 종일 그 공간에서 그림만 그렸으면 좋겠어요. 사실 전업 작가로 사는 일은 녹록지 않은 일. 온종일 자기 작업을 할 수만 있어도 이분들한테는 해방이었던 거죠. 오두막은 엉덩이 붙이고 앉을 틈도 없는 석도전의 세상에서 찾아낸 그들만이 아는 마음의 집. 거기다 셋이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이런 프로젝트들을 많이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뭐 전시 기획 이런 걸 하면서 자재들이 계속 나와요. 어떻게 보면 그런 자재들이 계속 폐기되는 게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네. 그 전시 때 만들었던 그런 디스플레이 하는 그 아크릴 껴가지고 창문 크기도 거기에 맞춘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아크릴 자르는 게 너무 귀찮아가지고. 정말요? 네. 제 집의 컨셉은 제 불안함을 표출하는 컨셉입니다. 뭘 못 버리는? 그 집에서도 되게 욕을 많이 먹는 게 술 먹고 남은 병 이런 거 너무 예쁘고 얘네가 어디 또 쓸 수 있을 텐데 얘네가 그냥 이렇게 쓸모가 다한 건가? 이것들도 전시 끝나면 다 버려졌을 산업 폐기물. 차마 버릴 수 없어 차곡차곡 모아뒀던 거래요.
재복 씨 안 버리고 모아둔 보람이 있네. 서울 살 때는 비싼 작업실 임대료 때문에 북쪽으로 밀리고 밀려서 까딱까딱 월북할 뻔했대요 글쎄. 그랬으니 추운들 좁은들 뭔 상관이겠습니까. 그래도 세 평은 너무 좁지 않아요? 저희가 개를 키우는데 처음에는 큰 소파 같은 거를 놔줬는데 얘가 계속 구석에서 자는 거야. 그래서 몰랐는데 거기가 더 편한 거죠. 방해받지 않는 나의 공간. 유선 씨 오두막은 빗자루 지붕 오두막. 서울 남자 재복 씨 오두막은 합판 오두막. 그렇다면 영훈 씨 오두막은 무슨 오두막이래요? 응? 이것도 오두막이었어요? 이게 집이라고요? 영락 없는 화장실인데? 변소 아닙니다. 네. 딱 변소같이 생겼는데. 집입니다, 제 집. 애게. 애기라고요? 애게 못 들어보셨어요, 애게. 이게 애기가 아닌데? 아니, 이거 뭐 벽도 없잖아요. 눈치를 주면은 네. 혼자 있고 싶을 때가 있어요. 우울하거나 혼자 잊었을 있고 싶을 때. 네. 그때 와 있을 공간이 필요해서 제가 요 집을 지었는데 뒤태는 딱 저 푸른 초원이의 화장실인데. 누가 봐도 이거 문만 있으면 화장실 아닌가요? 이거 앉으면 바로 불안할 것 같은데? 오. 대령선이 통째로 달려드는 일렬 직관 명당 자리. 야, 선생님, 이거 대박이죠. 제가 본 집 중에 제일 커요. 진짜 혹시 뭐 드디어. 알아보시는 예, 거? 예, 예. 아. 야. 와, 이거 진짜 이거 어떻게 우리 전문가들은 알아보잖아. 전문가들은 다 알아보잖아. 야. 이거 만들 때 변소 만든다고 싫어했어요. 화장실은 화장실인데 예. 잡념이나 고민을 버리는 화장실입니다. 아, 잡념이나 고민을 버리는 잡념 해우소. 아, 잡념 해우소. 하기는 사람들이 마음속에 오두막 한 채씩 품고 사는 거는 세상에서 도망치고 싶을 때 숨어들 나만의 공간을 갖고 싶은 꿈 때문. 0.5평 오두막이 작아도 결코 작지 않은 이유죠. 그리고 잡념 해우소에 다 버리고 나면 공용 주방 앞 테이블이 가나 작가 영훈 씨의 작업실이 된답니다. 고마부주. 아이고 영훈 씨 남매를 둔 아빠셨구나. 아빠가 여기서 일하는 거 어떻게 생각해요? 멋지다고요. 뭐가 멋져 아빠가? 그림 그리는 게. 이거 집 지으는 건 멋져. 집 지는 것도 멋져? 우주도 나중에 아빠처럼 집 지을 거야? 응. 100층. 100층짜리 지으라고? 그럼 넌 저기 서울 가서 살아. 싫어. 응. 너 아파트 싫어한다면서? 아니야. 아파트 좋아? 저기 아파트 가셔야겠는데요, 지금? 아파트에 살고 싶어? 마당 있는 집에서 살자. 응? 100층 아파트 짓고 싶은 무지의 꿈. 나는 완전히 잘납니다. 좋은 사람들하고 좋은 곳에서 좋은 거 하면서 살고 있으니 그리고 또 이슬이 이제 반짝이고 새들이 울고 이런 환경 속에서 이게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 이게 과연 얼마나 될까. 나는 너무 행운이고 복 받은 거 아닌가. 그렇다면 맨 처음 봤던 이 오두막 주인은 누구시래요? 사실 이 오두막은 셋이 같이 지은 합작품이래요. 외부는 유선 씨가, 내부 인테리어는 재복 씨가, 전망은 작은 오두막 주인인 영훈 씨가 담당을 했죠. 저는 굉장히 너무 행복하고 그러한 느낌들을 누군가도 느끼면 좋겠다. 여러 작가들이 같이 공유하면 훨씬 좋지 않을까. 그래서 춘천문화재단에서 지원을 받아서 그 보조금으로 이제 작가분들에게 창작 지원금을 드리고
오셔서 한 달 동안 작업에 몰입하셔라. 그렇게 오두막이 단지가 된 거구나. 이제 알겠네요. 그 우리 조상들한테 되게 고급 문화가 있었거든요. 아마 아시겠지만 이제 그 정자, 원림 뭐 이런 문화가 있어서 자기 집 말고 이렇게 인공위성처럼 저 산속 어딘가에 이렇게 작은 정자 하나 탁 지어서 그냥 거기서 이제 풍경 즐기고 이제 다시 집으로 복귀하고. 와서 보셨다시피 굉장히 자연이 어우러져 있고 경관도 너무 좋고 너무 좋다 진짜. 그래서 그냥 여기 이 공간에 오는 것 자체가 이미 뭔가 해방된 느낌이 있고 그렇죠. 욕심이 그 이상 생길 수가 없는 조건인 거죠. 그런데 땅은 갖고 싶네요. 흰자 말고 노른자, 알토란 같은 땅 갖고 싶은 거는 인지상정이죠. 맛있겠다. 침 나왔네. 야 이렇게 야 그래도 이럴 때는 그래도 위아래가 있네. 그러니까. 한마디 하셔야지 우리 밥 먹는. 먹을 때 맛있지 마. 일터도 놀이터 같고 일상도 캠핑 같고 삶 자체가 여행 같다라는 느낌. 편리해지면은 더 시간이 나한테 많을 것 같은데 불편했을 때 느껴지는 그런 여유나 그런 나한테 오는 시간들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해방일 수도 있지 않을까? 따뜻한 물도 콸콸 안 나오고 벽에서는 우퉁 황소바람이 휙휙 삐걱끼익 나무들이 합창하는 그 오두막에서 굳이 해방을 꿈꿀 필요가 있는지 그거 내가 꼭 한번 물어보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당구하고 났더니 물어보면 안 될 것 같으네요. 나는 누구? 여기는 어디? 나 없어도 세상 잘 돌아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날이 꼭 있거든요. 그런 날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절대 안 돌아가는 불편한 오두막 한 채가 있다면은 살아갈 힘을 얻을 것도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